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입니다. 저자는 보도 셰퍼, 출판사는 토네이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도 셰퍼,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경영 컨설턴트이다. 지금껏 그가 출간한 책들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세계 주요 베스트셀러 차트를 석권하며 밀레니엄 셀러가 되었다. 대표작으로는 돈,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멘탈의 연금술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매 순간 변화한다. 다만 수십 년 전의 청년 시절부터 작년의 일은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인생의 매 순간 끊임없이 힘겨운 상황들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쉽고 빠른 길을 탐색하기보다는 다음에 간단한 질문을 던진다. 내가 나의 유일한 코치라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조언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나면 천천히 답이 떠오른다. 그리고 늘 깨닫는다. 내가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당신에게는 위너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즉, 승자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이 무엇인지 아는가? 내가 내 자신의 코치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들으면 내가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이 책은 자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여 탁월한 성공과 지혜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타인이 만든 법칙과 길, 이정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간 사람들의 경이로운 습관들을 담고 있다. 당신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으면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독수리의 자유를 선택한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탐독가인 줄 아는가? 배우고 생존하고 번영하고 확장하는데 독서만큼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삶이란 특별한 것이 없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는 삶, 그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다. 살아있다의 정의는 무엇인가? 바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한다. 바닷속 산호를 떠올려보자. 산호가 성장과 변화를 멈추면 죽어있는 돌일 뿐이다. 따라서 성장은 생명의 원칙이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커지는 단순한 물리적인 성장이 전부가 아니다. 목표를 향한 성장, 즉 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화는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성장이다. 아이들을 관찰해보자. 그러면 평생에 걸쳐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알게 된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새로운 것에 겁없이 호기심을 나타내고 적극적인 경험을 강렬하게 추구한다. 아이들은 모험을 즐긴다. 몸을 사리지 않는다. 재미있고 신이 나기만 하면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는 것쯤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배움과 성장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을 수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면 삶은 공허해진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충족되지 않는 욕구는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앗아간다.
마약, 술, 담배, 도박에서 얻은 쾌락보다 100배는 더 짜릿한 희열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때 얻을 수가 있다. 다만 그 희열을 경험해본 사람이 아직까지 많지 않을 뿐이다. 배움과 성장은 조금씩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우리가 오늘 사과를 하나 먹든, 초콜릿 바를 하나 먹든, 좋은 책을 한 권 읽든, TV 드라마를 보든, 10달러를 절약하든, 10달러를 써버리든 간에 지금 당장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이 둘 사이의 커다란 차이가 눈으로 뚜렷하게 확인된다. 초콜릿, 드라마, 그리고 지출은 비만, 단편적인 사고, 빈곤으로 이어진다. 과일, 좋은 책, 그리고 절약은 건강, 지식, 경제적인 안정으로 이어진다. LA 레이커스 팀의 선수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성적을 끌어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우울한 체념에 물들어 있었다. 팻 라일리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각자 1%씩만 기량을 끌어올리자. 1%는 코웃음이 나올 만큼 작은 수치처럼 보였다. 하지만 라일리는 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산을 보여주었다. 우리 팀의 12명이 농구의 5가지 요소에서 각각 1%씩 기량을 향상시키면 팀 전체 경기력이 무려 60%나 증가한다. 농구 같은 팀 경기에서는 10%만 끌어올려도 충분히 우승할 수가 있다. 라일리의 말에 선수들은 점점 자신감을 보였다. 1%는 달성 가능한 목표처럼 보였다. 마침내 팀은 어렵지 않게 우승을 거머쥐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농구 경기가 5명이 뛰는 팀 스포츠인 것처럼 인생에도 5개의 포지션이 존재한다. 건강, 인간관계, 재무상태, 감정상태, 그리고 직장 업무에서 1%씩만 그 효율성을 올리겠다는 결심을 해보자. 1년만 이를 꾸준히 실행에 옮긴다면 당신 삶의 체력과 실력은 정상위권에 올라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 힘겹고 지칠 때는 다음의 질문을 떠올려보자. 5년 후에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중 무엇이 남아있을까? 답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이다. 5년 후에도 여전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일찌감치 무너졌을 것이다. 물론 5년 후에는 새로운 고민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 모른다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는 그 모르는 것을 걱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그럴 때는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을 찾아야 한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할 것들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5년 후를 준비하는 지혜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나 인터뷰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은 마법 같은 순간들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마음을 행복과 평화로 가득 채웠던 마법 같은 순간들을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떠올리고 이에 대해서 눈빛을 반짝거리며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언제나 절망, 슬픔, 우울,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한 마법 같은 순간들에 먹이를 주어 키운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바쁘게 살면서 뜨거운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바쁨과 노력이 탁월함과 평범함을 가르는 기준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유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평범한 사람은 시간에 쫓기며 뛰고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뛴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작정 뛰지 않는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 독서나 산책 같은 마법의 물약을 마실 줄 안다. 혼자 생각하는 순간을 즐길 줄 알고 손목에 찬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을 알아챌 줄 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시간과 보폭을 맞춰 함께 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여유를 가져야만 소중한 사람과 목표가 무엇인지 보인다.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된다. 오늘을 살리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그들이 노력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않는 사람. 나는 그를 게으름뱅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다만 실천하지 않을 뿐이다. 알고 있다는 것은 아직 잠재력에 불과하다. 알고 있다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무서운 실행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한다. 실행가에게 알은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지만 우유부단한 게으름뱅이에게 알미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일 뿐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인간의 가장 큰 재능이 무엇인지 아는가? 행동에 나서도록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줄 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폭포 증후군을 겪는다. 그들은 나아갈 방향도 정하지 않은 채 인생이라는 강물 속에 뛰어든다. 갈림길이 나와도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는 그냥 강물을 따라 흘러갈 뿐이다. 무력감을 생생하게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 몇 미터 앞에 거대한 폭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뒤늦게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지만 굉음에 묻힌 채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고 만다. 성공한다는 것은 좀 더 일찍 행동한다는 뜻이다. 일찍 행동할수록 더 쉽게 자신이 원하는 곳에 안착할 수가 있다. 잔잔한 물속을 첨벙거리면 안전하고 편안하다. 하지만 인생은 잔잔하고 안전한 수영장이 아니다. 폭포와 협곡으로 이루어진 대항해의 여정이다.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는 이유는 추구할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빨리 달릴 이유가 있겠는가? 명심하라. 당신이 얼마나 목표 달성을 간절히 원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는 당신의 행동이다. 자신의 행동에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동기를 다시 점검하라. 뭔가를 달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시간을 내어 다음 질문들을 답해보자. 사람은 뭔가를 행하는 방법을 알 때보다는 뭔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 때 자발적으로 움직여 행동에 나서는 법이다. 앨범을 하나 마련해 당신의 여러 가지 꿈과 관련된 시각적인 자료들을 수집해보자. 사진이나 도표, 그림 등을 붙여보자.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가운데 어떤 꿈을 가장 먼저 실현하고 싶은가? 어떤 꿈이 나에게 간절한가? 스스로에게 가슴 뛰는 동기를 부여해줄 단서와 영감을 찾아보자.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지 알아내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라.
스트레스의 성격 자체는 건강하다. 인체를 이루는 세포들의 내적 균형이 깨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성된다. 이 호르몬은 인체 기능의 균형을 다시 복구시킨다. 스트레스는 그 제어 능력과 양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불의 힘이 촛불의 형태로 사용될 때는 인간에게 유용하다. 반면 불의 힘을 제어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이처럼 스트레스 또한 제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한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스트레스는 외적 상황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외적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의해서 생성된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대하는 방식 때문이다. 인도의 간디는 70년 넘게 날마다 16시간 동안 아무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일했다고 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비결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천재들은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난 다음 머릿속을 텅 비운다. 그런 다음 새로운 일에 다시 몰입한다.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힘으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생각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제어하는 탁월한 방법이 곧 집중이다. 모든 에너지와 힘을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에 남김없이 쏟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측면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결코 피할 수 없다. 피하면 피할수록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질 뿐이다. 언제나 그랬듯 지혜로운 태도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집착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가 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새 하얀 종이에 가로로 수평선을 그은 다음 그 선 위에 당신이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떨어뜨려 보라. 정말 두려워할 만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대부분 두려워하는 것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에서 온 것들일 것이다.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어난 일에 집중하자. 그러면 두려움이 거치고 출몰하던 스트레스도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이다. 일이 되게끔 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자기 하는 일에 좋은 가속을 붙여가는 사람을 뜻한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매사 적극적이다. 상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눈을 빛내며 경청한다. 총무부, 회계부, 기획부 선배들에게 무엇이든 가르쳐주면 배우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항상 수첩을 들고 그러면서 회사 내 모든 사람들의 충고, 조언, 지적 등등을 진지하게 메모한다. 이런 태도를 가진 신입사원은 동기들보다 모든 면에서 빨라진다. 동기들이 복사 심부름이나 하고 있을 때 중요한 프로젝트에 합류한다. 마침내 그 능력을 인정받아 동기들 중 가장 먼저 진급한다. 이 신입사원의 성공 비결은 속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동기들이 상사들을 늙은 꼰대 취급할 때 그는 그 꼰대의 풍부한 경험과 노련함을 받아들여 빠른 속도를 만들어냈다. 동기들이 협력부서와 갈등을 빚을 때 그는 자신의 일과 성공에 필요한 사람을 얻는 방법을 배웠다. 동기들이 타인의 지적에 화를 내며 탄식하는 동안 그는 열심히 따끔한 질책을 경청하고 메모할 줄 알았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이 경쟁자들을 물리친다. 좋은 태도는 좋은 속도를 만든다.
그리고 좋은 태도는 영원히 남는다. 처음에 좋은 태도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면 그 각인 효과가 웬만해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설령 종종 좋지 않은 태도를 나타내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가 훨씬 너그럽게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좋은 태도를 사람들의 마음에 경쟁자들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심어 놓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언제나 눈에 띄는 자리에 있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발탁될 것이다. 구석진 자리를 좋아하고 상사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하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기보다는 자신과의 대화를 즐기는 사람은 발탁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명심하라. 성공의 팔할은 태도이다.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꿈과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자. 그러면 알게 된다. 그 가운데 몹시 끌리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왠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위너들은 말한다. 시각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머릿속에 존재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은 정말 달라진다. 머릿속에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 우리는 모두 위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 리스트가 머릿속에 있을 때와 눈앞에 놓여 있을 때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가 난다. 믿기 어렵다면 반드시 경험해보자. 이 책의 실천 연습에서 내가 계속 일기를 쓰고 리스트를 작성해보고 종이 위에 뭔가를 기록하라고 주문하는 것도 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머릿속의 위시리스트 안에 번지 점프하기는 아마도 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종이 위에 써놓으면 머지않아 도전이 가능할 것 같은 용기가 난다. 진실로 원하는 것,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인생을 걸어볼 만한 꿈이 있다면 절대 그것을 머릿속에 보관하지 마라. 당신이 40살이라고 해보자. 40살에 드디어 당신은 평생 돈 걱정하지 않을 만큼 돈을 모았다. 그러면 당신은 곧장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에 나설 것이다. 건강해야 그 돈을 쓰는 즐거움을 더 오랫동안 누릴 테니까. 아마도 당신은 수십 년간 피워온 담배도 쉽게 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즉 술과 담배와 자극적인 음식을 탐닉하는 이유는 누리고 싶은 삶이 없기 때문이다. 누리고 싶은 삶, 행복, 만족이 있으면 사람은 저절로 달리고 체중을 조절하고 금연을 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 그러면 부자가 되고 나서야 걱정거리들이 모두 없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건강해지고 싶다는 건가? 아니다. 삶의 매 순간을 즐기고 삶의 매 순간이 행복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건강해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 직장을 더 오랫동안 다니고 싶어 한다. 배우자와 사이가 좋으면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노력한다.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된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삶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진다. 삶을 외면할 이유를 찾지 말고 삶을 누려야 될 이유를 찾아야 한다. 밥 먹듯 이직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승부를 봐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떨어져서 편안히 혼자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는 대신 가족들이 소중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애써 외면하고
피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누려야 할 삶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지금까지의 삶을 과감하게 리셋하라. 그 과정에서 분명 당신이 더 건강해져야 될 이유를 찾게 될 것이다. 저자는 목표를 100% 이루는 것보다 110%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 더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다. 10%를 더 하는 사람은 늘 다음의 태도를 나타낸다.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어. 내가 해야만 해. 그리고 나는 그걸 해내고 말 거야. 10%를 더 하는 사람은 고통을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대부분의 고통은 즐기고 사랑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진짜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그건 바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고통이다. 아놀드 슈와츠제네거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은 좋은 것이다. 고통이 수반되는 구간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따라 챔피언의 여부가 결정된다. 나는 나를 챔피언으로 만들어주는 고통을 몹시 사랑한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잠재력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100%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의 70%밖에는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 말고 무엇이든 한계치에서 10%를 더하겠다는 태도를 가지면 성공에 그만큼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한 비결들 중 단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목표 수치를 크게 잡았다는 것이다. 하프 마라톤을 뛸 수밖에 없는 체력임에도 풀코스 마라톤에 나선 것이다. 목표가 큰 사람이 목표가 작은 사람보다 더 빨리 목표를 이룬다. 목표는 담대하게 설정한다. 그리고 매일 10%를 더한다. 그러면 누구보다 빠른 속도와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다. 나아가 목표가 큰 사람이 디테일에도 강하다. 가장 흔한 변명은 이것이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뭐든 할 수 있으면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소수일리 만무하다.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구체적인 고통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고통만 남을 뿐이다. 세상의 모든 멋진 보상은 추가적인 10%에서 탄생한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늘 독립을 꿈꾼다. 하지만 독립해서 성공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회사에서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았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고용주를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왜 정작 자신은 부자로 만들지 못한 것일까? 위너들은 이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타인의 통제와 압박이 있어야 비로소 목표를 이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끄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계가 목표였던 사람이 그보다 더 큰 목표를 세웠다면 해야 할 일은 하나이다. 오래된 습관을 떠나야 한다. 뛰어난 실력과 능력의 소유자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면 그 실력과 능력을 새롭게 담아낼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다. 그 사실을 간과했기에 자신만만했던 독립과 창업이 결국 실패로 돌아서고 마는 것이다. 학교 공부에는 천재적인 소질을 보였던 사람이 사회에서는 낙제생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랜 루틴, 익숙한 습관, 늘 하던 방식을 자신도 모르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칭찬과 인정에 푹 젖어 있기 때문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최악의 고용주는 나쁜 습관이다. 인간관계가 자꾸 꼬일 때는 잠시 호흡을 가라앉히며 생각해보자. 상대는 오렌지를 원하는데 자꾸만 당신은 레몬을 주고 있지 않은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즉시 제공할 형편이 아니어도 괜찮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자 애쓰는 당신의 태도만으로도 상대는 신뢰와 호감을 느낀다. 팀장인 당신이 지시한 업무를 당신의 의도대로 정확히 해낸 팀원을 보면 어떤가? 아마도 당신은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팀원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웬만해서는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팀원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이 정확하게 읽어내면 오랫동안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따를 것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려면 뛰어난 관찰력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욕구와 열망에 대한 시그널을 끊임없이 방출한다. 그 시그널을 잘 감지하고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답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투사한다. 자신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서 발견한다. 다시 말해, 진짜 나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찬 당신의 감정이 타인은 언제나 나를 공격한다. 이런 환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자신과 화해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좋아해야 타인도 좋아할 수가 있다. 둘째, 지나치게 분석적인 태도로 타인을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길가에 피어난 꽃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낱낱이 검토한 다음 그 꽃이 아름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상대에게도 마찬가지다. 분석적인 태도는 꽃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린다. 셋째, 선과 아름다움에 집중한다. 우리는 지나치게 좋지 않은 면을 보며 살아간다. 지나치게 흉을 보고 깎아내리고 상대가 실패했을 때 쾌감을 느낀다. 실수와 단점에 집중함으로써 세상을 결함이 가득 찬 곳으로 만들어버린다. 뉴스를 켜보자. 미담은 실종된 지 오래됐고 온갖 우울한 잿빛 소식만 끊임없이 전해진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독일 분이십니다. 독일 책들을 보면 굉장히 간결하고 가독성이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 군더더기가 없이 핵심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입니다. 저자는 보도 셰퍼, 출판사는 토네이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도 셰퍼,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경영 컨설턴트이다. 지금껏 그가 출간한 책들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세계 주요 베스트셀러 차트를 석권하며 밀레니엄 셀러가 되었다. 대표작으로는 돈,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멘탈의 연금술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매 순간 변화한다.
다만 수십 년 전의 청년 시절부터 작년의 일은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인생의 매 순간 끊임없이 힘겨운 상황들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쉽고 빠른 길을 탐색하기보다는 다음에 간단한 질문을 던진다. 내가 나의 유일한 코치라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조언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나면 천천히 답이 떠오른다. 그리고 늘 깨닫는다. 내가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당신에게는 위너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즉, 승자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이 무엇인지 아는가? 내가 내 자신의 코치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들으면 내가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이 책은 자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여 탁월한 성공과 지혜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타인이 만든 법칙과 길, 이정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간 사람들의 경이로운 습관들을 담고 있다. 당신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으면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독수리의 자유를 선택한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탐독가인 줄 아는가? 배우고 생존하고 번영하고 확장하는데 독서만큼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삶이란 특별한 것이 없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는 삶. 그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다. 살아있다의 정의는 무엇인가? 바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한다. 바닷속 산호를 떠올려보자. 산호가 성장과 변화를 멈추면 죽어있는 돌일 뿐이다. 따라서 성장은 생명의 원칙이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커지는 단순한 물리적인 성장이 전부가 아니다. 목표를 향한 성장, 즉 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화는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성장이다. 아이들을 관찰해보자. 그러면 평생에 걸쳐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알게 된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새로운 것에 겁없이 호기심을 나타내고 적극적인 경험을 강렬하게 추구한다. 아이들은 모험을 즐긴다. 몸을 사리지 않는다. 재미있고 신이 나기만 하면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는 것쯤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배움과 성장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을 수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면 삶은 공허해진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충족되지 않는 욕구는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앗아간다. 마약, 술, 담배, 도박에서 얻은 쾌락보다 100배는 더 짜릿한 희열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때 얻을 수가 있다. 다만 그 희열을 경험해본 사람이 아직까지 많지 않을 뿐이다. 배움과 성장은 조금씩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우리가 오늘 사과를 하나 먹든 초콜릿 바를 하나 먹든 좋은 책을 한 권 읽든 TV 드라마를 보든 $10를 절약하든 $10를 써버리든 간에 지금 당장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이 둘 사이의 커다란 차이가 눈으로 뚜렷하게 확인된다. 초콜릿,
드라마, 그리고 지출은 비만, 단편적인 사고, 빈곤으로 이어진다. 과일, 좋은 책, 그리고 절약은 건강, 지식, 경제적인 안정으로 이어진다. LA 레이커스 팀의 선수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성적을 끌어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우울한 체념에 물들어 있었다. 팻 라일리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각자 1%씩만 기량을 끌어올리자. 1%는 코웃음이 나올 만큼 작은 수치처럼 보였다. 하지만 라일리는 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산을 보여주었다. 우리 팀의 12명이 농구의 5가지 요소에서 각각 1%씩 기량을 향상시키면 팀 전체 경기력이 무려 60%나 증가한다. 농구 같은 팀 경기에서는 10%만 끌어올려도 충분히 우승할 수가 있다. 라일리의 말에 선수들은 점점 자신감을 보였다. 1%는 달성 가능한 목표처럼 보였다. 마침내 팀은 어렵지 않게 우승을 거머쥐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농구 경기가 5명이 뛰는 팀 스포츠인 것처럼 인생에도 5개의 포지션이 존재한다. 건강, 인간관계, 재무상태, 감정상태, 그리고 직장 업무에서 1%씩만 그 효율성을 올리겠다는 결심을 해보자. 1년만 이를 꾸준히 실행에 옮긴다면 당신 삶의 체력과 실력은 정상위권에 올라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 힘겹고 지칠 때는 다음의 질문을 떠올려보자. 5년 후에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중 무엇이 남아있을까? 답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이다. 5년 후에도 여전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일찌감치 무너졌을 것이다. 물론 5년 후에는 새로운 고민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 모른다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는 그 모르는 것을 걱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그럴 때는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을 찾아야 한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할 것들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5년 후를 준비하는 지혜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나 인터뷰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은 마법 같은 순간들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마음을 행복과 평화로 가득 채웠던 마법 같은 순간들을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떠올리고 이에 대해서 눈빛을 반짝거리며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언제나 절망, 슬픔, 우울,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한 마법 같은 순간들에 먹이를 주어 키운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바쁘게 살면서 뜨거운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바쁨과 노력이 탁월함과 평범함을 가르는 기준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유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평범한 사람은 시간에 쫓기며 뛰고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뛴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작정 뛰지 않는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 독서나 산책 같은 마법의 물약을 마실 줄 안다. 혼자 생각하는 순간을 즐길 줄 알고 손목에 찬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을 알아챌 줄 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시간과 보폭을 맞춰 함께 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여유를 가져야만
소중한 사람과 목표가 무엇인지 보인다.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된다. 오늘을 살리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그들이 노력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않는 사람. 나는 그를 게으름뱅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다만 실천하지 않을 뿐이다. 알고 있다는 것은 아직 잠재력에 불과하다. 알고 있다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무서운 실행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한다. 실행가에게 알은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지만 우유부단한 게으름뱅이에게 알미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일 뿐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인간의 가장 큰 재능이 무엇인지 아는가? 행동에 나서도록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줄 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폭포 증후군을 겪는다. 그들은 나아갈 방향도 정하지 않은 채 인생이라는 강물 속에 뛰어든다. 갈림길이 나와도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는 그냥 강물을 따라 흘러갈 뿐이다. 무력감을 생생하게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 몇 미터 앞에 거대한 폭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뒤늦게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지만 굉음에 묻힌 채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고 만다. 성공한다는 것은 좀 더 일찍 행동한다는 뜻이다. 일찍 행동할수록 더 쉽게 자신이 원하는 곳에 안착할 수가 있다. 잔잔한 물속을 첨벙거리면 안전하고 편안하다. 하지만 인생은 잔잔하고 안전한 수영장이 아니다. 폭포와 협곡으로 이루어진 대항해의 여정이다.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는 이유는 추구할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빨리 달릴 이유가 있겠는가? 명심하라. 당신이 얼마나 목표 달성을 간절히 원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는 당신의 행동이다. 자신의 행동에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동기를 다시 점검하라. 뭔가를 달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시간을 내어 다음 질문들을 답해보자. 사람은 뭔가를 행하는 방법을 알 때보다는 뭔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 때 자발적으로 움직여 행동에 나서는 법이다. 앨범을 하나 마련해 당신의 여러 가지 꿈과 관련된 시각적인 자료들을 수집해보자. 사진이나 도표, 그림 등을 붙여보자.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가운데 어떤 꿈을 가장 먼저 실현하고 싶은가? 어떤 꿈이 나에게 간절한가? 스스로에게 가슴 뛰는 동기를 부여해줄 단서와 영감을 찾아보자.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지 알아내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라. 스트레스의 성격 자체는 건강하다. 인체를 이루는 세포들의 내적 균형이 깨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성된다. 이 호르몬은 인체 기능의 균형을 다시 복구시킨다. 스트레스는 그 제어 능력과 양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불의 힘이 촛불의 형태로 사용될 때는 인간에게 유용하다. 반면 불의 힘을 제어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이처럼 스트레스 또한 제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한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스트레스는 외적 상황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외적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의해서 생성된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대하는 방식 때문이다. 인도의 간디는 70년 넘게 날마다 16시간 동안 아무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일했다고 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비결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천재들은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난 다음 머릿속을 텅 비운다. 그런 다음 새로운 일에 다시 몰입한다.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힘으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생각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제어하는 탁월한 방법이 곧 집중이다. 모든 에너지와 힘을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에 남김없이 쏟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측면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결코 피할 수 없다. 피하면 피할수록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질 뿐이다. 언제나 그랬듯 지혜로운 태도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집착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가 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새 하얀 종이에 가로로 수평선을 그은 다음 그 선 위에 당신이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떨어뜨려 보라. 정말 두려워할 만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대부분 두려워하는 것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에서 온 것들일 것이다.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어난 일에 집중하자. 그러면 두려움이 거치고 출몰하던 스트레스도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이다. 일이 되게끔 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자기 하는 일에 좋은 가속을 붙여가는 사람을 뜻한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매사 적극적이다. 상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눈을 빛내며 경청한다. 총무부, 회계부, 기획부 선배들에게 무엇이든 가르쳐주면 배우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항상 수첩을 들고 그러면서 회사 내 모든 사람들의 충고, 조언, 지적 등등을 진지하게 메모한다. 이런 태도를 가진 신입사원은 동기들보다 모든 면에서 빨라진다. 동기들이 복사 심부름이나 하고 있을 때 중요한 프로젝트에 합류한다. 마침내 그 능력을 인정받아 동기들 중 가장 먼저 진급한다. 이 신입사원의 성공 비결은 속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동기들이 상사들을 늙은 꼰대 취급할 때 그는 그 꼰대의 풍부한 경험과 노련함을 받아들여 빠른 속도를 만들어냈다. 동기들이 협력부서와 갈등을 빚을 때 그는 자신의 일과 성공에 필요한 사람을 얻는 방법을 배웠다. 동기들이 타인의 지적에 화를 내며 탄식하는 동안 그는 열심히 따끔한 질책을 경청하고 메모할 줄 알았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이 경쟁자들을 물리친다. 좋은 태도는 좋은 속도를 만든다. 그리고 좋은 태도는 영원히 남는다. 처음에 좋은 태도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면 그 각인 효과가 웬만해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설령 종종 좋지 않은 태도를 나타내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가 훨씬 너그럽게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좋은 태도를 사람들의 마음에 경쟁자들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심어 놓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언제나 눈에 띄는 자리에 있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발탁될 것이다. 구석진 자리를 좋아하고 상사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하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기보다는 자신과의 대화를 즐기는 사람은 발탁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명심하라. 성공의 팔할은 태도이다.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꿈과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자. 그러면 알게 된다. 그 가운데 몹시 끌리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왠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위너들은 말한다. 시각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머릿속에 존재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은 정말 달라진다. 머릿속에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 우리는 모두 위시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 리스트가 머릿속에 있을 때와 눈앞에 놓여 있을 때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가 난다. 믿기 어렵다면 반드시 경험해보자. 이 책의 실천 연습에서 내가 계속 일기를 쓰고 리스트를 작성해보고 종이 위에 뭔가를 기록하라고 주문하는 것도 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머릿속의 위시리스트 안에 번지 점프하기는 아마도 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종이 위에 써놓으면 머지않아 도전이 가능할 것 같은 용기가 난다. 진실로 원하는 것,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인생을 걸어볼 만한 꿈이 있다면 절대 그것을 머릿속에 보관하지 마라. 당신이 40살이라고 해보자. 40살에 드디어 당신은 평생 돈 걱정하지 않을 만큼 돈을 모았다. 그러면 당신은 곧장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에 나설 것이다. 건강해야 그 돈을 쓰는 즐거움을 더 오랫동안 누릴 테니까. 아마도 당신은 수십 년간 피워온 담배도 쉽게 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즉 술과 담배와 자극적인 음식을 탐닉하는 이유는 누리고 싶은 삶이 없기 때문이다. 누리고 싶은 삶, 행복, 만족이 있으면 사람은 저절로 달리고 체중을 조절하고 금연을 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 그러면 부자가 되고 나서야 걱정거리들이 모두 없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건강해지고 싶다는 건가? 아니다. 삶의 매 순간을 즐기고 삶의 매 순간이 행복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건강해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 직장을 더 오랫동안 다니고 싶어 한다. 배우자와 사이가 좋으면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노력한다.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된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삶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진다. 삶을 외면할 이유를 찾지 말고 삶을 누려야 될 이유를 찾아야 한다. 밥 먹듯 이직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승부를 봐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떨어져서 편안히 혼자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는 대신 가족들이 소중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애써 외면하고 피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누려야 할 삶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지금까지의 삶을 과감하게 리셋하라. 그 과정에서 분명 당신이 더 건강해져야 될 이유를 찾게 될 것이다. 저자는 목표를 100% 이루는 것보다 110%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더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다. 10%를 더 하는 사람은 늘 다음의 태도를 나타낸다.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어. 내가 해야만 해. 그리고 나는 그걸 해내고 말 거야. 10%를 더하는 사람은 고통을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대부분의 고통은 즐기고 사랑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진짜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그건 바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고통이다. 아놀드 슈와츠제네거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은 좋은 것이다. 고통이 수반되는 구간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따라 챔피언의 여부가 결정된다. 나는 나를 챔피언으로 만들어주는 고통을 몹시 사랑한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잠재력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100%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의 70%밖에는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 말고 무엇이든 한계치에서 10%를 더하겠다는 태도를 가지면 성공에 그만큼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한 비결들 중 단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목표 수치를 크게 잡았다는 것이다. 하프 마라톤을 뛸 수밖에 없는 체력임에도 풀코스 마라톤에 나선 것이다. 목표가 큰 사람이 목표가 작은 사람보다 더 빨리 목표를 이룬다. 목표는 담대하게 설정한다. 그리고 매일 10%를 더한다. 그러면 누구보다 빠른 속도와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다. 나아가 목표가 큰 사람이 디테일에도 강하다. 가장 흔한 변명은 이것이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뭐든 할 수 있으면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소수일리 만무하다.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구체적인 고통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고통만 남을 뿐이다. 세상의 모든 멋진 보상은 추가적인 10%에서 탄생한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늘 독립을 꿈꾼다. 하지만 독립해서 성공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회사에서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았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고용주를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왜 정작 자신은 부자로 만들지 못한 것일까? 위너들은 이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타인의 통제와 압박이 있어야 비로소 목표를 이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끄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계가 목표였던 사람이 그보다 더 큰 목표를 세웠다면 해야 할 일은 하나이다. 오래된 습관을 떠나야 한다. 뛰어난 실력과 능력의 소유자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면 그 실력과 능력을 새롭게 담아낼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다. 그 사실을 간과했기에 자신만만했던 독립과 창업이 결국 실패로 돌아서고 마는 것이다. 학교 공부에는 천재적인 소질을 보였던 사람이 사회에서는 낙제생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랜 루틴, 익숙한 습관, 늘 하던 방식을 자신도 모르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칭찬과 인정에 푹 젖어 있기 때문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최악의 고용주는 나쁜 습관이다. 인간관계가 자꾸 꼬일 때는 잠시 호흡을 가라앉히며 생각해보자. 상대는 오렌지를 원하는데 자꾸만 당신은 레몬을 주고 있지 않은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즉시 제공할 형편이 아니어도 괜찮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자 애쓰는 당신의 태도만으로도 상대는 신뢰와 호감을 느낀다. 팀장인 당신이 지시한 업무를 당신의 의도대로 정확히 해낸 팀원을 보면 어떤가? 아마도 당신은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팀원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웬만해서는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팀원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이 정확하게 읽어내면 오랫동안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따를 것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려면 뛰어난 관찰력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욕구와 열망에 대한 시그널을 끊임없이 방출한다. 그 시그널을 잘 감지하고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답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투사한다. 자신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서 발견한다. 다시 말해, 진짜 나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찬 당신의 감정이 타인은 언제나 나를 공격한다. 이런 환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자신과 화해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좋아해야 타인도 좋아할 수가 있다. 둘째, 지나치게 분석적인 태도로 타인을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길가에 피어난 꽃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낱낱이 검토한 다음 그 꽃이 아름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상대에게도 마찬가지다. 분석적인 태도는 꽃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린다. 셋째, 선과 아름다움에 집중한다. 우리는 지나치게 좋지 않은 면을 보며 살아간다. 지나치게 흉을 보고 깎아내리고 상대가 실패했을 때 쾌감을 느낀다. 실수와 단점에 집중함으로써 세상을 결함이 가득 찬 곳으로 만들어버린다. 뉴스를 켜보자. 미담은 실종된 지 오래됐고 온갖 우울한 잿빛 소식만 끊임없이 전해진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독일 분이십니다. 독일 책들을 보면 굉장히 간결하고 가독성이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 군더더기가 없이 핵심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